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정강 후약을 보였어요. 좀 뭐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좀 강한 좀 이렇게 낙폭을 보였죠. 오늘 저 하락의 주범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우리가 이제 그 오전에 이제 한 1시간 전, 한두 시간 정도 좀 상승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로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연기금이 이제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또 같이 매도에 가세하고 매도하던 이제 기관 아니 왜 저기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매도세가 점점 강해졌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전체 기간의 4,600억 매도 중에서 3,800억, 900억 그 정도가 연기금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자, 연기금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이제 알았죠. 연기금이 그 일정 주가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시기하고 자기네 비중을 이제 그 줄이는 그 비중을 맞추는 이런 이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한 38일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몇천억 원씩 계속 던져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몇백억 원대로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연기금이 매도세가 잦아들나 싶었더니 오늘 뭐 지수가 다시 오르니까 여지없이 또 대량으로 매도를 던져서 거의 한 3,800억, 900억 정도의 매도량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약보합 쪽으로 돌아섰던 외국인들도 이제 같이 매도에 가담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규모가 큰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알겠죠. 이게 이제 연기금이 이 정도 되니까 자동으로 얘네가 매도하는구나. 근데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이 거기 그 연기금에 매도하는 총알바지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뭐 역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강한 모멘텀이 있어서 자기네가 강하게 매수해서 좋은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상황 뭐 오늘 또 뭐 국채 금리가 또 뭐 상승해서 그래서 하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역시 뭐 상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굳이 뭐 그 연기금에 던지는 것을 받는 총알바지 뭐 역할을 하지를 않겠죠. 그냥 우리도 같이 이스타에 뭐 같이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장을 주도했던 대형주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뭐 이런 소위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업종군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쉽게하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순환매가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났고 뭐 금융주, 금리 상승의 수혜주죠. 뭐 그런 이제 순환매 종목들도 다른 이제 그 텍트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발생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오늘 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주 뭐 오늘 뭐 또 바이오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특정 종목 그 바이오주라고 이제 뭐 바이오 벤처 쪽에서 이제 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뭐 특정 종목이 좀 몇 종목이 상승하긴 했지만 바이오 종목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업종 중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만 이제 뭐 이제 상승을 했죠. 뭐 오늘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정강 후약의 이제 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요. 어쨌거나 미국 시장, 선물 시장도 지금 이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뭐 이게 조정이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인 건지 가격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지수는 봤을 때는 3천선 밑으로 이제 쉽게 안 떨어지고 뭐 코스닥도 뭐 고점 대비 뭐 그렇게 썩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간 조정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모멘텀이 이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반등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되고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경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텍트주로 이제 매기가 옮겨난 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옮겨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가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매기가 옮겨가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사실상 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좀,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매도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보이니까 여기에 좀 지루함을 느낀, 피로감을 느낀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또 이제 불집힌 게 또 저기 테슬라 오너가 또 이제 불을 지피는 바람에 또 급등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몰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도 개미 유동성이 이제 과거보다 조금 위축이 되고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이게 주가 상승의 흐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박스권에 갇힌 이유도 다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대체로 봤을 때 항상 그랬어요. 어떤 고점을 새로 뚫을 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00에서 2000 뭐 300, 400 심고 옛날에 뭐 2300, 400 막 뚫으려고 시도했을 때도 보면은 외국인이 항상 불을 지펴가지고 쫙 끌어올려 놓으면은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를 계속 해가지고 다시 박스권으로 밀어놓고 한 게 몇 번 되거든요. 지금 딱 이런 패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도 이제 그 개인도 화력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갖고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주가가 밀려나고 이런 일이 빈번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추진력을 통해서 박스권을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에 나서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국인이 나서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단 얘기죠. 오히려 좀 그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모멘텀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압축해가지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목을 압축하고 좀 길게 내다보고 좀 최소한 몇 개월 뒤에 이제 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라.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조정장에서는 참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참 지루하고 좀 약간 좀 짜증도 나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위 그 전형적인 주식시장 뭐 10% 이하의 사람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잃는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장이 나타나면은 보통
정말 누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가 하는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뭐 웬만하면 다 상승 종목 사면은 상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좀 특징할 만한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뭐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하고 이제 소송, 메디톡스가 지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나보타가 21개월 수입 정지가 됐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제 대웅제약의 수입 업체가 메디톡스하고 또 연관이 있는 미국의 엘러간하고 이제 에브비죠, 에브비 모기업이. 네.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네. 몇백억 원 규모의 합의를 보고 대신에 이제 로열티를 받고 또 지분을 그 미국 판매법인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2대 주주가 됐죠. 그 대웅제약은 여기서 빠졌어요. 대웅제약은 이제 우리랑 무관하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근데 이제 메디톡스가 그러면 갑자기 왜 이 판매법인하고 합의를 했느냐. 이건 이제 메디톡스도 그쪽 나보타 판매법인 또 둘 다 윈윈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자, 대웅제약이 이제 가처분 집행정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입장이 승소를 했지만 ITC에서 메디톡스의 입장이 이거 인용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다급해진 거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약처가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서 판매 정지를 내렸는데 메디톡스 측이 그거 이제 판매 정지 관련돼서 그 허가 취소 관련돼서 이제 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대전지방법원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판매가 개시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대웅제약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미국 법원이 그것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웅제약에서는 이제 그거 벼르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했고 그게 인용이 됐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다급해진 건 메디톡스 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 측이 미국의 그 나보다 판매법인하고 이제 미국 판매법인 또 이제 좀 다급하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디톡스 측은 그냥 결국은 이제 대웅제약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금 기존에 나보타가 판매되던 미국 명이 뭐죠? 주본가요? 하여간 뭐 그 판매되던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일어난 만큼 메디톡스는 로열티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로열티를 받게 되고 이제 그쪽에 2대 주주가 됐다 보니까 판매한 것만큼에 대해서 또 배당을 또 이제 뭐 주가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메디톡스 측으로서는 이 합의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 측으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대웅제약은 이제 국내에서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내겠다. 자기네 주장이 맞다는 것을.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뭐 미국 시장이 더 큰지 국내 시장이 더 큰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제 대웅제약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국내 소송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나 따라서 이제 메디톡스 입장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허가 취소가 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메디톡스 제품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팔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의 이번 결정이 당장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된 건 맞아요. 호재가 된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발생해서 메디톡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대웅제약도 이제 이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ITC 소송 관련돼서 약간 이제 미국에 다시 팔 수 있어서 매출이 다시 증가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호재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웅제약도 꽤 10% 이상 오르고요. 오늘 같이 하락장에서 메디톡스는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약간 살짝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가 이내 상한가 다시 도달해서 이제 계속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이런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웅제약하고 이제 식약처하고 이런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된다면은 메디톡스는 다시 또 이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이런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미국 임상 이상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만 지금 무성하고 있습니다. 무성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하고 한 거의 돈 만 원 가까이 상승한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9,00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기 뭐 특별히 그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뭐 임상 2상하고 3상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진행 속도가 좀 뭐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리나 봐요. 뭐 저는 이제 지금 일단 뭐 여기 뭐 어떤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은 지금 뭐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간 뭐 주주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뭐 뉴스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주가는 상승을 이제 해가지고 9만 원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효성 3인방 효성 그룹주들도 다 하락했고요. 뭐 2% 이상씩 다 하락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에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죠, 그죠? 네. 오늘 뭐 제약주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뭐 제일약품도 좀 올랐고요. 신풍제약도 오늘 좀 꽤 올랐죠. 신풍제약도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KRX 지수에 이제 편입되면서 재료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있죠. 신풍제약이 또 이제 배당을 했는데 굉장히 좀 적지만 어쨌거나 배당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작용을 해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다 하락해갖고 특별히 뭐 할 만한 건 없고요. 근데 OCI도 이제 하락했고요. 역시 뭐 좀 좋은 종목인데 2% 넘게 하락했네요. 자, 뭐 다 떨어졌죠. 여기 뭐 반도체, 저기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들 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빠졌어요. 여기 그동안 많이 올랐던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아침에는 빨간불 들어왔다가 이제 버티다 결국은 이제 매물 압박에 못 이겨서 다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SKC, 뭐 일진모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움, 첨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즌2 역시 뭐 이거 계속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많이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10% 가까이 떨어져갖고 153,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생각된 거래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기준으로는 15만부터 10만원 초반부터 15만원 그 사이 정도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상승을 한 종목이지만, 재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가격대로 다시 돌아간다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코로나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 분야에서의 어떤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뭐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 10만 원 초중반 요 가격대가 적정가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뭐 S-오일이 다시 또 이제 조금 상승해가지고 86,600원으로 이제 마감했고요. 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뭐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구리 또 곡물 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S-오일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CS 윈도도 많이 빠졌어요. 풍력 개발 관련된 종목인데 해상 풍력 네 많이 떨어졌고요. 두산 퓨얼셀 뭐 수소 관련된 종목인데도 이제 역시 뭐 다 빠졌어요.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네요. 현대차보다는. 네, 기아차가 한 2% 넘게 빠져서 8만 원대 딱 턱에 선에 걸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뭐 IS 동서가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IS 동서는 폐기물 관련된 업체로 이제 이슈가 이제 작용을 한 거죠. 하는 업체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어제도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건설 환경 실적 고성장 기대된다. 이제 IS 동서가 이제 그 아파트 업체죠. 건설 업체죠. 원래는 그죠. 뭐 에일리넷3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이제 뭐 건설 부분에서 고성장을 일궈내고 있고 환경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환경 폐기물 업체를 인수했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고재료 환경 폐기물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 뛴 거예요. 한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한 20% 넘게 늘어났다. 뭐 이런 리포터가 나오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IS 동서가 이제 환경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실 지금 이제 주가 상승한 이유는 그 고유 업종보다는 이 환경 테마에서 이제 나타나겠는데, 이제 여기 이 IS 동서가 이제 환경업체 중에서 인선 ENT라는 업체가 최근에 파주 비엔날 영흥산업환경과 같이 건설 폐기물 업체를 M&A 하면서 매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또 이제 2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엔텍도 생활 폐기물 증가와 매립지 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향후에 더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될수록 이 업체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만하죠. 제가 이걸 뭐 2만 원대 이제 그 환경 폐기물 업체 할 시점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주가 흐름이 그죠? 네, 셀트리온 3인방 오늘 역시 뭐 다 빠졌고요. 네, MC넥스 뭐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뭐 MC넥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기에 우선순위 종목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뭐 한샘도 다시 10만 원 깨졌고요. 이마트도 이제 밀려났고 그다음에 뭐 다 떨어졌어요. 없네. 금호석유도 이제 다시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조카가 불리해졌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실 뭐 조카가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제시한 부분이 이제 그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한 부분이 어떤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주총에서 그 조카가 이제 내건 부분이 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가 오늘 7% 넘게 빠졌어요. 근데 SK케미칼도 여전히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36만 원대로 밀려났고요.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이제 금요일로 해서 오늘 또 역시 그 반도체 가격 인상과 이제 그 반도체의 그 사이클이 임박해 왔다. 그래갖고 이제 뭐 목표 주가도 한 뭐 17만 원, 18만 원 그때까지 이제 지금 올리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게 뭐 인터넷 플랫폼주도 이제 오늘 뭐 박살났네요. 완전히 한 2%대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요게 이제 뭐 같이 떨어진 거 봤을 때는 같은 공동된 재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뭐 특별히 악재가 될 만한 거 없는데 이제 단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둘 다 떨어진 건데, 근데 카카오는 조금 염려되는 게 이제 저기 있죠. 이제 요번에 인사고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오너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네이버도 같이 이제 하락한 걸로 봤을 때는 비슷한 폭으로, 요거는 이제 뭐 단지 그 차익 실현에 따른 영향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요거도 이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좀 악재가 많이 나왔죠. 이제 일단 뭐 현대차 전기차의 그 배터리 3차 공급 그 권을 그 중국 업체가 이제 따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전기차도 뭐 외국의 중국 업체가 이제 그 수주할 정도면은 우리나라 이제 업체로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차 그 관련돼서 이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3인방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모두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나요? 네, 여기 부분이 나와 있네요. 네,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3차 물량 공급사로 CATL, SK이노베이션이 선정됐다. 이라고 이제 CATL이 2개 차종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주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위협이 좀 더 강화됐다. 이제 이런 이제 타이틀을 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5G 종목들도 이제 쫙 오늘 좀 꽤 빠졌고요. 뭐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해성 DS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역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낙폭이 좀 크고요. 녹십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져서 지금 다시 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 넘게 떨어졌고요. 녹십자 뭐 랩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펄어비스도 꽤 한 1.5% 정도 떨어졌고요. LG 성화건강도 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뭐 DB 하이텍 반도체도 주도 이제 한 1,900원 떨어져서 3% 넘게 빠졌고요. 네, 한솔 케미칼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기차 소부장 관련돼서도 이제 좀 성장성이 기대되고, 이 업체 자체로도 이제 좀 성장성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좀 요즘에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모멘텀이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뭐 하락장에서도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오늘 뭐 리포터가 하나 나왔네요.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 이제 모든 타이틀이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뭔가 어 악재가 될 만한 건 없고 이제 호재가 될 만한 것만 이제 널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30만 원으로 이제 올렸네요. 하이투자증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전통적인 뭐 화학 업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관련 업종으로 이제 그 많이 다각화를 하면서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빅히트 꽤 많이 빠졌어요. 3% 넘게 빠졌고요. 네, 셀리버리도 뭐 거의 6% 정도 빠졌고요. 네. 뭐 다 빠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또 2% 넘게 빠졌고요. 연예계사들도 싹 다 빠졌네요. 그죠? 넷마블 게임사도 그렇고요. 뭐 여행사하고 항공사만 조금 상승을 좀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HMM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인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MM이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또 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17,300원까지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이 종목도 그렇고 이제 화물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컨테이너 HMM은 컨테이너를 주로 다루는데 기타 뭐 원자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펜오션이라든가 뭐 대한해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좀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하고 해운업 전반이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HMM이 이제 뭐 HMM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5,000원 정도부터 4,000원대 후반부터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뭐 저도 한 5,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 예상하고 일단 뭐 들고 있다가 이제 1차 목표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이제 15,000원 잡았었는데 뭐 둘 다 이제 2차 목표도 달성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목표 주가에까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좀 그 다음에 주춤 13,000 후반원대까지 또 횡보세를 보였는데 최근 지난주부터 다시 또 이제 운임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1,000 몇백 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900원 선에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17,650원 65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300원 250원 그 정도까지 갔던데요. 그다음에 뭐 MC넥스 PI 첨단 소재 뭐 이것도 이제 다 3% 이상 하락했고요. 네, 녹십자 랩셀도 지금 뭐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6%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이 종목에 대한 호재보다도 이제 뭐 파이자 백신에 대한 백신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콜드 체인 그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3,300원인가 올랐었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5,700원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LG전자도 이제 하락했고요. 뭐 삼성전자도 하락했고요. 근데 매드팩토도 이제 뭐 좀 버티다가 조금 이제 좀 하락해가지고 2% 넘게 2.76% 빠져서 이제 7만 원대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아까 뭐 말씀드렸고요. 차바이오텍. 네, 뭐 오늘 뭐 하락한 종목이 많고 이제 중요한 종목들은 다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비트코인도 이제 그 뭐 비트코인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또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말 바꿨죠. 그죠? 뭐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자기가 굉장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샀다가 또 이제 뭐 우리가 쉬는 일요일인가 그때는 또 뭐 너무 비싸다 또 이렇게 뭐 이제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데서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은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뭐 주식도 비트코인도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제 뭐 그나마 남아있는 투자 활동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들이 못하네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어떤 것을 하든 재테크에 나서야 되는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좀 투자하기에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힘들고 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선물도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미국 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영향이 이제 내일 또 우리나라에 전달되면은 또 우리도 또 이제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 연기금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장중에라도. 네. 그래야지 좀 더 대응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